하나 이글스는 시즌 초에 1위 돌풍을 일으켰으나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16일에 열린 2024 신한 솔뱅크 KBO 리그의 홈 경기에서 하나는 NC 다이노스에게 3대4로 패배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는 2연패를 기록하며 16승 1무 26패로 순위표에서 9위에 머물렀습니다. 이전에 선두에 있던 하나는 롯데 자이언츠와의 승차가 한 경기로 좁혀졌습니다. 한편 NC는 2연승으로 25승 1무 17패로 2위를 지켰습니다. 하나는 선발 투수 산체스의 부상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산체스는 2이닝 동안 5피안타 5사사구 4실점을 내며 시즌 첫 패배, 2승을 기록했습니다. 3회 말 무사만루 상황에서 산체스가 왼쪽 팔꿈치에 불편함을 호소하며 잦은 하차했습니다. 윤대경이 갑작스럽게 마운드에 올라갔고 하나는 3회에 4점을 내주며 경기에서 패배했습니다. 하나는 이미 선발 투수 부족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즌 초에는 김민우가 3경기에 나와 1승 무패 평균 자책점 2.19로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팔꿈치 부상으로 물러났습니다. 처음에는 심각한 부상이 아니라고 전해졌지만 이후 토미존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고 시즌을 포기했습니다. 또한 차기 에이스로 기대되던 문동주도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6경기에서 1승 2패 평균 자책점 8.78로 미미한 성적을 거뒀으며 현재는 퓨처스 리그에서 재조정 중입니다. 시즌 초에는 5이닝 동안 2실점으로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후 5경기 동안 승리 없이 2패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최현호 감독은 문동주를 2군으로 내려보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믿음이 깃든 외인 투수들도 부상으로 인해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페냐는 15일 NC와의 경기에서 2회에 손아섭의 강타에 오른쪽 손목을 맞아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단순한 타박상으로 진단받았지만 임시로 눈을 감아야 할 상황이어서 16일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의 주요 선발 투수인 산체스도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번 시즌 9경기에서 2승 1패를 기록하며 평균 자책점 3.3으로 팀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앞서 진행된 2경기에서 7이닝 동안 무실점, 6이닝에서 4실점과 3자책을 기록하며 연속 퀄리티 스타트, QS, 6이닝 이상 3실점 이하를 이뤄내는 등 기세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한화 팬들은 그의 부상 소식에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이제 한화에는 류현진만이 주전 투수로 남았습니다. 류현진은 올해 9경기에서 2승 4패를 기록하며 평균 자책점 5.33으로 기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4월 30일 KBO 리그 통산 100승을 달성한 뒤 2경기에서 무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14일에는 NC전에서 6이닝 동안 8피안타 1볼넷 8탈삼진 2실점으로 반등을 암시했습니다. 한화의 홈경기 연속 매진 역시 5월 중에 끝났습니다. 2일 SSG 랜더스전에서는 1,890명의 관중이 참석하여 1,100명이 부족해 연속 매진 기록이 17경기로 끝났습니다. 10일 키움 히어로즈전부터 다시 5경기 연속 매진을 달성했지만 15일에는 1대16 대패 이후에 16일에는 9,522명의 관중이 참석했습니다. 이는 이번 시즌 한화의 홈경기 최소 관중이었습니다. 한화의 최하위 추락을 막기 위해 17일 삼성 라이온즈전에는 황준서가 선발로 출전할 예정입니다. 황준서는 데뷔 이후 4번의 선발 등판에서 무승 3패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삼성전에서는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4월 20일 삼성전에서 5이닝 동안 4피안타 1볼넷 5탈삼진 1실점으로 좋은 피칭을 펼쳤습니다. 타선의 지원이 부족하여 패배를 안게 되었지만 삼성의 강타선을 압도한 경험이 있습니다. 삼성은 좌완 투수 이승현을 선발로 내세울 예정입니다. 이승현은 4경기에 출전하여 2승 1패를 기록하며 평균 자책점 1.71로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승현은 이번 시즌 첫 한화전에 나설 것입니다. 주말 시리즈 결과에 따라 최하위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화가 역전승을 거둘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류현진 서서히 몸 풀리나? 혼신의 119의 첫 150km 터치. 괴물 본능 꿈틀댈까? 올 시즌을 맞이하여 KBO 리그에 전격적으로 돌아온 류현진, 37 한화은 주목받는 선수로 좋은 소식과 함께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류현진은 시즌 초반 9경기에서 49이닝을 던지며 2승 4패 평균 자책점 5.3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퀄리티 스타트, 선발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는 5경기로 나쁘지 않지만 좋은 경기와 그렇지 않은 경기의 차이가 큽니다. 그의 피안타율은 0.286으로 아직 높습니다. 류현진보다 평균 자책점이 높은 선수는 단 2명, 엔스 엄상백 뿐입니다. 성적이 실망스럽게 보일 수 있지만 류현진이 매 경기에서 두 자릿수 탈삼진을 하는 것은 기대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정적인 투구와 특유의 제구력으로 이닝을 이어나가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상대 타자들의 저항에 직면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류현진의 브랜드에 대한 두려움이 어느 정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세부 지표를 보면 류현진은 5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할 만한 투수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더 나은 성적이 기대됩니다. 류현진은 평균 자책점 1A에서는 뒤에서 세 번째지만 수비무관 평균 자책점 FIP에서는 2.99를 기록하며 리그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FIP는 주로 예라의 선행 지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FIP는 투수 고유의 지표를 주로 사용하며 류현진은 올해 인플레이 타구 타율, 배입이 높은 편입니다. 그의 배입IP는 0.366으로 선발 투수 중 두 번째로 높습니다. 이는 일부 운이 좋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실제 수비가 류현진의 성적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강한 타구를 많이 허용하면 배입I 높아지는 경향도 있지만 류현진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피장타가 적은 것이 그 근거입니다. 류현진의 올해 피안타율은 0.286으로 높지만 피장타율은 0.337로 낮습니다. 류현진보다 피장타율이 낮은 규정이닝 선발 투수는 5명뿐이며 그는 리그에서 피홈런을 잘 억제하는 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9이닝당 피홈런 개수는 0.18개로 리그 최고를 다툽니다. 그의 구위와 몸 상태도 서서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5월 14일 대전 NC전에서는 안타 8개를 맞았지만 6이닝 동안 총 119를 던져 2실점으로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류현진은 2020년 토론토로 이적한 이후 한 경기에 119를 던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의 투구수를 늘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많은 투구수를 소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평균 구속은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트랙맨의 집계에 따르면 류현진의 이날 최고 구속은 1회 서우철 타석대 150km였습니다. 페스티벌 평균 구속도도 145.8km 수준으로 이는 이번 시즌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는 그의 몸 상태가 좋아지고 경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의 선발진은 현재 초토화 상태입니다. 김민호의 부상에 이어 두 외국인 투수의 상태도 좋지 않습니다. 최근 경기력이 좋지 않았던 펠릭스 페냐는 15일 경기에서 타구에 맞아 2군으로 내려가고 올해 최고 활약을 보였던 리카르도 산체스는 16일 경기에서 팔꿈치 통증으로 자진 강판했습니다. 기대를 모은 문동주도 부진 끝에 2군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류현진의 투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직 기대를 접을 시간은 아닙니다.